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한 북한이 계속해서 대남 전단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단 뭉치가 차량에 떨어지면서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4일 아침 경기도 고양시에 주차되어 있던 SUV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썬루프가 부서졌고요. 차량 지붕은 돌덩이에 맞은 듯 풀썩 찌그러져 있습니다. 네, 차에서는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이 뭉텅이로 발견이 됐는데요. 대남 전단을 담을 비닐 풍선이 차량을 덮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전단이 담긴 비닐 풍선에는요, 타이머와 자동 폭발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네, 북한에서 보낸 풍선이 수도권 상공에 도착하면요, 자동으로 터져서 전단이 공중에서 흩어지게 하려는 거였다고 합니다. 혹여라도 그런데 시민들 머리 위로 터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무서운데요.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도움 안 되죠. 이제 개인 차까지 부시고 있어요, 이제는.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이 전단 뭉치에 들린 타이머, 그건 아마 타이머 달린 폭발 장치 빵 터뜨려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차 부서진 게 무게 때문에 부서진 거예요? 아니면 폭발해가지고 부서진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그 군겸 합동 수사 결과는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예. 이 타이머가 장착이 된 무게가 예. 1만 장이 같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결국 차량 지붕에 떨어졌는데 그 무게 때문에 차량이 파손된 걸로 그렇게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서 저는 지금 북한의 최근의 대응을 보면은 뭐 이런 전단지에 뭐 타이머까지 다른 것도 있지만 무인기라든가 또 전단지 네. 또 사이버 공격도 지금 북한의 소행이 아닌가 최근에 있었던 그런 그 이메일 청와대 같은 거, 이름으로 사이버 보낸 공격 또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대응 수단들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그런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원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이 될 경우 3, 4배 보격을 가격을 하겠다 하니까 지금 원점이 뭐 나타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단지라든가 이런 그래서 아주 교묘한 그런 그 대남 어떤 공격을 가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IS라든가 이런 것을 빙자해서 어떤 테러 가능성도 없지 않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대남 공격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도 정말 경각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그렇죠. 마련해야 하는데 실제로 대테러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예. 뭐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다가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대북 확성기 정도를 그냥 운영하는 수준인데 과연 이런 정도 대응이 적절한 건지 저는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전단의 내용이 뭐냐면 적들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항복서에 도장 찍을 놈도 없게 무자비하게 초토해야 돼요. 참 보면은 표현이 참 대단해요.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근데요, 이게 지금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매일 이걸 보내는데 전 이해가 진짜 안 되는 게 그런 전단 보내면 죽고서 야 이렇게 됐구나. 그럼 우리 위대하신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거라고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아마 대남 그 실무자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원점이 일부 파기되고 있는데요. 예. 요번에 된 거는 뭐냐 어디서 보면 중서부 전선에 있는 북한군 인민군 2군단이 예. 보낸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충성 경쟁 차원에서 그러니까 남쪽이 지금 확성기 방송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뭔가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단지도 보면 정말 내용뿐만 아니라 종이도 조잡하고요. 예. 사실은 보면은 그래도 조통위라든지 그런 그 대남 전선기구에서 만든 건 예. 약간 세련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군단 군에서 보낸 내용을 보면요. 정말 좀 조잡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 타이머도 보면은 사실 타이머 그 기술은 아주 유치한 기술입니다. 예. 근데 그것도 제대로 작동을 못 해갖고 지금 생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걸로 봐서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차량에 떨어진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만약에 사람한테 떨어져 보세요. 이거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큰 뭐 생명이라든지 뭐 그럼요. 신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 부서진 분 같은 경우에 예? 그 피해 보생을 어떻게 받습니까? 일단 자동차는 좀 낫습니다. 이런 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북한이 한 거지 뭐 우리 국가가 한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북한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 자동차에 자차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과실 누가 배상을 못 받는 상황으로 예. 손괴가 되면 자차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보험회사가 그걸 이제 본래 잘못한 사람 받아야 되면 보험회사가 북한한테 우리가 이른바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북한한테 이걸 행사를 할 수 있을지 사실 구상권이요? 의문입니다. 예. 예. 저는 이 사건 예. 보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일부는 물론 GPS가 없이 자동 폭발 타이머를 부착해서 군부대와 그다음에 수도권 일대 전방 북부 지역에 떨어지게 돼 있지만 이게 혹여 만약에 서울 시내나 도심에 떨어지고 특히 인화성 유류물질이 보관된 창고라든가 이런 곳에 떨어지게 되는 이제 두 가지 저는 분석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엄청난 그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도심에 차량이 달릴 때 저런 형태가 큰 떨어지게 사고죠. 되면 대형 교통사고가 또 유발이 그렇죠. 되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군 당국이나 관계 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10여 종 3만여 개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막 새벽에 뭐 10여 종씩 이렇게 날아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예. 상당히 후폭풍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번 주말은 좀 따뜻하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모두 주말에 나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항상 하늘을 보고 걷는 습관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길한 생각까지 듭니다.